지난번에 다 설명했으니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설 세울 때 규모가설, 대립가설, 대립가설이 영구가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모가설이 H0 또는 H, 그 다음에 H1, H8 쓰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해 놓고, 유의수증 결정되면 이제 그 분포를 뭘 쓸 건지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분포 결정하면 정규분포냐, T분포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채택 영역, 기각 영역 찾고, 그죠? 그 다음에 통계량 계산해서 판정되면 끝나는 거라고. 이 순서대로 가는 건데, 보면 저기가 이제 순서, 그냥 흐름을 다 안 적어놔갖고 이 자료를 그러는 건데, 내용은 괜찮아요, 이 자료도. 그래서 양측 검정, 그 다음에 이제 단측 검정에 뭐, 왼쪽, 좌측 검정, 우측 검정. 그래서 이거는 양측이면 정확히 얼마이다 아니다 이럴 때 양측 검정인 거고, 작다는 주장이 있으면 좌측 검정, 크다는 주장이 있으면 우측 검정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첫 번째 보면 저거 정확히 뮤가 280, 60, 62냐 아니냐 그거 양측 검정하는 거야. 그죠? 양측 검정한다는 얘기는 기각 영역이 양쪽에 있으니까 알파가 반 나눠져서 2분의 알파로 가는 거야. 그죠? 2분의 알파. 그러니까 유의수준을 5%로 한다. 그러면 유의수준 알파 0.05잖아요. 그러면 양측 검정이면 0.025를 찾아서 Z값이든 T값이든 찾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측이든 좌측이든 한쪽으로 알파가 다 물린 거니까, 그죠? 0.05인 값을 그냥 찾아 쓰면 돼, 그죠? 그래서 똑같은 5%일 때도 양측이면 Z값이 1.96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맞아, 내가 나도 봤었어. 얘기하려고 오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플러스야, 그죠? 플러스 1.96, 저기 마이너스 1.96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이 갔으니까 얘가 1.645가 되는 거죠. 이상해, 애들이. 그래서 이거 플러스 1.645,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645.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찾으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떤 문법을 쓸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밸류를 생각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도 핵심적인 것만 딱 캐치하면 된다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 특수 전선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거지. 그래서 5년 전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서 이 전선을 1000m씩 하나의 스폴에 감는 거예요. 회사 경영진이 5년 전에 도입한 이 기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자동화 기계는 제조된 전선 1000m씩 감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1000m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설을 세울 때 H0는 뮤가 1000, H1은 뮤가 1000이 아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라고. 만호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고. 그렇지. 정확히 1000이 게 좋은 거야. 1000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하나의 스풀에 안겨진 전선의 길이가 편차가 발생하고 과거 기록 보니까 이제 스풀의 감기는 전선 길이의 표준 편차는 10m다. 요 말 할 때 과거 5년 동안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줬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미 표준 편차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10은 시그마라고. S가 아니고 시그마라고. 시그마가 10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표본을 뽑겠지. 그 뒤에 아직 표본 아직 안 뽑았어. 그죠? 저 밑에 가보면 50개의 스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랬잖아. 그죠? 이게 N이 50이야. 표본이 50이야. 50. 정규 분포네. 그럴 때 전선 길이 검사한 결과 얘가 평균은 995. 995를 정성면 기호로 말해봐. 995. 뭐라고 말해야 돼? 5초 지나면 임성빈이 말해야 돼. X가. 정성면 표본의 평균이죠. 표본 뽑았잖아. 50개를 뽑아서 50개를 뽑았어. 아까 얘가 N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 50개의 평균이 995야.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라고. 그 표본의 평균은 X바야. 그래서 X바가 995다라는 거고, 알파, 저 유의수준 0.1이잖아. 0.1.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과연 1000m가 되냐 안 되냐를 검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뭐
풀이가 있겠지만 이 풀이가 순서대로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내가 가설을 순서대로 검정하는 순서대로 써줄게요. 그래서 첫째 가설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가설 H0 뮤는 1000이다. H1 뮤가 1000이 아니다. 이러면 가설 귀무 가설 대립 가설이 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유의 수준 알파 얼마? 0.1로 하라고 0.2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분포를 정규 분포 쓰는지 T 분포 쓰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기준이 50개. 일단 N이 50개. N이 50개 이것만 봐도 정규 분포 쓸 수 있고 그죠? 또 그 앞에 뭘 줬냐면 시그마 그죠? 시그마가 10인 거 알려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저게 과거 5년 동안의 기록을 볼 때 전선 길이의 표준 편차는 10m라고 한다 그랬어. 또는 뭐 알려져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 쓰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임계치를 찾을 때 분포가 정규 분포 쓰는 거 알았고 그죠? 그다음에 얘가 이다 아니다니까 양측 검정. 그래서 양측에 이렇게 기각 영역이 있어요. 알파가 0.1이니까 요거는 0.05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0.05일 때 Z값을 앞에서 찾으면 요게 0.454 남죠. 그러면 얘는 찾아보면 1.645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뭐 5회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이거는 정성윤도 기억할 건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정성윤은 무시하는 거지. 미안해. 취소, 그만은 취소해. 다 기억 못해. 몇 사람 못해, 여기서.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찾으면 되는데, 뭘 기억해. 마이너스 1.64. 이거죠. 얘가 임계치야, 그죠? 세 번째, 이제, 채택 영역은 Z가 마이너스 1.645 이상, 플러스 1.645 이하. 이러면 H0 채택. 그냥 채택 쓰시면 안 돼요. H0 채택.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1.645보다 작거나 Z가 플러스 1.645보다 크면 H0 기각. 그죠? 네 번째는 이제 임계치가 Z로 표시했으니까 통계량도 Z로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통계량 ZC는 어떻게 하죠? 루트 n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제로.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다. 거죠, 그죠? 네. 거의 기계적으로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편차를 표준 오차로 나눠주는 거야. 그죠? 이게 표준 오차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오차. 그러면 x바는 문제에 있잖아. 그죠? 50. 얼마? 50이요. x 아, 바라 995. 995 마이너스 뮤제는 여기서 주장하는 값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1000이라는 1000. 거예요. 나누기 루트 얘가 50이죠. 50. 분의 분의 10. 10. 이거 계산하면 돼, 그죠?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 걸릴 테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해놨어요, 얘가 그죠? 또 보면 3.5. 마이너스 3.53. 마이너스 3.53. 그러면 마이너스 3.53은 얘보다 훨씬 작아요, 그죠? 여기 무슨 영역? 기각 영역. 결론은 H0 기각. 얘를 기각한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 스풀의 평균 길이는 1000m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 할 수 없다까지만 해도 좋은 해석이고 더 정밀하게 해석하면 1000m가 미달돼요, 오바돼요? 미달돼요. 왼쪽에서 기각이 되면 미달되는 거고 1000m가 아니긴 아닌데 오른쪽에 기각이 되면 1000m보다 더 넘는 긴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측 검정을 해도 작다 크다의 해석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인데 정규분포 쓰는 예제잖아요. 정규분포.
이제 뭐니까 알고 있는 경우인데 얘가 이제 이게 초과하냐 뭐 미달되냐 이런 걸 따서 이게 좌측 검정인지 우측 검정인지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통 생선의 대규모 판매하는 횟집에서 수은 함량 조사하는데 선진국에서의 허용 수치는 0.4 ppm. 근데 이 횟집은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0.1 ppm을 초과하면 아예 구입도 안 한대요. 이 집 가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한 트럭분의 생선이 들어왔는데 평균 수은 함량이 0.1 ppm을 초과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선 25마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러니까 N25야, N25, 그죠? 추출해서 측정해 보니 평균 0.12 ppm, 정성률 0.12를 기호로만 하면 X바, 표본 평균 나타났다. 그래놓고 보세요. 그다음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잖아. 과거 경험에 의하면 생선의 수은 함량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 정규 분포라고 알려준 거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0.05 ppm이다. 0.05 ppm, 0.05의 기호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수은 함량이 0.1 ppm을 초과하는지를 유의 수준 0.05에서 검정해라 했는데, 이제 일단 이거 보면 그 옆에다가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가사를 한번 옆에다 써볼게요. 얘는 지금 0.1 ppm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1000m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양측 검정인 거고, 얘는 0.1을 기준으로 큰지 크지 않은지를 가설로 세워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초과하는지 여부 이해를 기호화살 쓰는 게 아니라 대립가설에다 써주는 거예요. 대립가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0.1을 중심으로 이게 큰지 작은지를 쓰기가 우리말이 어려워서 해석하기 어려우면 이제 편법 팁이 뭐냐면, 여기서 표본 평균 X바가 0.12잖아요. 0.12에서 결국 0.1을 뺄 거라고. 그렇죠? 그럼 얘가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측 검정을 하게 돼. 이렇게. 역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뮤가 0.1보다 크다라고 대립가설을 써서 우측 검정을 하게 되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 가설은 뮤는 0.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등호 정도만 있는 거예요. 다시 쓰면 뮤는 0.1이다. 실제로 큰지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작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해석할 때는 이제 크지 않다 정도로 해석한다. 만약에 얘가 채택이 된다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유의 수준 알파는 0.05.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분포를 정규 분포 쓸 건지 T 분포 쓸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25마리만 보면은 정규 분포 쓴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값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규 분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는 정규 분포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가 영역이 축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0.05. 그러면 얘가 1.645겠죠. 그죠? 1.645. 그래서 이제 채택 영역은 여기서 이거부터 작거나 같을 때가 채택이잖아. 그죠? 그죠? 뒤꿈친 부분이 항상 기각이야. 그죠? 그러니까 Z가 1.645 이하면 H제로 채택. 그 다음에 Z가 1.645보다 크면 H제로 기각이 되는 거죠. 기각. 네 번째 통계량 Z는 X바 마이너스 U제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시그마였어요. 시그마요. 시그마죠. 알려줬잖아, 그죠?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이제 x바가 0.12 마이너스 뮤제로는 0.1 루트 25 그죠? 시그마는 0.05 그래서 이 계산은 얘가 해놨을 거예요. 플러스 2죠, 그죠? 플러스 2 계산하면 그러니까 2예요. 2는 1.645보다 크죠, 그죠? 이게 무슨 양이요? 기각이요. 그래서 결론은 H0를 기각하는 거예요. 기각하는 거예요. 얘를 기각한다는 얘기, 얘 말이 맞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생성은 0.1 ppm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은 이 물건을 안 받겠지. 그죠? 기각시키는 거죠. 기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론 써놨네, 밑에, 그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생성 구입을 취소한다. 그러면 이제 자치검정까지 또 할 필요는 없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팀보 쓰는 문제를 해볼게요. 이거 모르는 경우. 모를 때 30 넘으면 정규표 쓰지만 20보다 작으면 팀보 쓰는 거니까 정규표 쓰는 거는 넘기고 팀보 쓰는 거를 해보죠. 요거 팀보 쓸 문제 같아. 이거 커피 자동 판매기에서 8온스짜리 컵에 평균 7.7온스를 채우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7.7온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 컵밖에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거지. 되게 소비자들이 그렇지 뭐, 그죠? 불평하기 때문에, 그죠? 표본 조사를 해서 불평의 근거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10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N이 10이야, N이 10. 평균 커피량은 7.5온스. 이 7.5도 X바가 7.5인 거죠. X바가 7.5.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0.2온스다. 얘도 시그마 아니고 S라고 하죠. 10개에서 구한 표준 편차야.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 S 값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그마 값 모르고, 그죠? 더군다나 N도 10개밖에 안 돼. 그죠? 10개밖에 안 돼. 그랬을 때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해라.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제 자동 판매기에 나온 커피 양은 정규 운포를 한다고 가정한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제 안 풀면 되겠죠. 못 풀어요. 그럼 빈모스 통계로 이제 프로그램을 그냥 계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팀포를 쓰는 가정검정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작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7.7온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작다라는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브를 세울 때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보통 뭐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건 커피 자판기 용량 이거는 몇 미리 정확히 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문제, 그건 양식 검증의 문제고 얘는 문제 자체가 아예 소비자들이 작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들이 작다라고 하는 거지. 작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작은 거를 여기다가 놓는 거야. 7.7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판기 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7.7은 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나 같다지만 이 역시 뮤는 아니다 나는 7.7 이건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양측 검정을 해도 큰 차이는 없는 얘기야. 그죠? 이게 뮤가 7.7이 아니다 이렇게 세우면 양측 검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좌측 검정을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유의수준 알파는 0.05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분포를 결정한다고 했잖아. T인지 Z인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10개의 표본이고 10개의 표본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 구한 게 여기서 구한 게 0.1 S가 0.2니까 시그마는 모르는 경우죠. 얘 모르고 N이 30을 넘지 않으면 T분포를 쓴다는 거잖아. 그래서 임계치가 이제 T분포가 되는 거고 T 이게 0 이게 작으니까 좌측 그죠? 좌측 그래서 이게 왼쪽에 여기가 0.05 이 T 0.05고 자유도는 9가 되는 거죠, 그죠? N이 10이니까. 그래서 이거 T 값은 찾아야 되죠. 찾아보세요. 아니 뭐 찾아서 빨리 말해. 16.9요. 응? 16.9요. 어? 아니구나. 이게 카이 제곱 봤구나. 죄송합니다. 9에 1.833. 네. 1.833. 그런데 여기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833.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죠? 네. 그 다음에 t가 요거 이상이면 채택, 미만이면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833. 보다 크거나 같으면 h0가 채택이 되는 거고, t가 마이너스 1.833보다 작으면 h0 기각. 그래서 통계량 t는 x바 마이너스 뮤 제로를 루트 n분의 s로, 그죠? 그래서 x바는 문제에 있죠, x바 7.5, 그죠? 7.5 마이너스 7.7 루트 10분의 0.2 0.2. 그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은 또 얘가 해놨을 거야, 그죠? 마이너스 3.16, 그죠? 마이너스 3.16. 마이너스 3.16은 여기보다 훨씬 작죠, 그죠? 여기는 무슨 영이요? H0 기각이요. 기각. 그래서 결론은 H0를 기각한다. 얘를 기각한다는 얘기는 이 소비자들의 말이 불만이 맞다. 맞다는 얘기야, 그죠?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T분포를 쓰는 문제에서 좌측 검정의 그 사례가 된 거죠. 얘는 이제 비율 분포 가져 검정하는 거, 비율. 비율 분포는 추정이든 가져 검정이든 다 정규 분포가 쓴다고 했으니까 분포를 신경 쓸 건 없고 가설만 잘 세우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참모 진입 대통령 후보자 버락 오바마의 유권자가 50%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권자 한 200명, 또 정규분포 쓰려니까 유권자를 많이 뽑는 거지, 그죠? 우리 보통 이제 뭐, 지지도 같은 거 조사할 때 보통 500명, 1000명을 조사하거든요. 200명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더니 81명이 오바마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유효 수준 알파가 0.05로 선거 참모진의 예상이 맞는지를 검증해라.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비율 분포 쓴다고 했으니까 양측 그 정규 분포 쓰는 거 분포는 비율이니까 이제 가설을 세울 때 비율이가 있으니까 쓰지 말자. 모비율 파이는 0.5, 그죠? 그다음 대립가수는 0.5가 아니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유의수준 알파 0.05 양측 검정.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하려면 두 번째가 알파가 0.05고, 그죠? 정규 분포니까 똑같아, 이건 Z. 그래서 1.96,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채택 영역, 기각 영역, 요 사이에 들어가면 채택, 양쪽 치면 기각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 해놓고 이제 그 Z 값을 구해야지. Z 값. Z 값은 통계량 Z를 놓고 하면 P바가 이제 표본 비율. 이게 이제 책에 따라서 모비율을 파이로 놨으면 표본 비율을 P로 하는 거고, 여기는 모비율을 P로 놨으니까 표본 비율에 해당하는 여기다가 헤트 붙여갖고 쓴 거죠. P 햇 마이너스 P 제로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비율 분포의 그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P0 1 마이너스 P0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P 햇은 그거죠. 200명 분의 아까 몇 명이 지지했어요? 81명. 그래서 표본 비율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이거 계산한 게 0.405. 맞죠? 0.405. 네.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0.405 마이너스 0.5. 그리고 루트 200분의 0.5 곱하기 0.5. 그래서 이거 통계량 Z값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2.71 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71. 그럼 여기니까 이건 기각이야, 그냥 기각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참모진들은 50% 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죠. 10%가 안 되더라. 아닌데 여기서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50%는 미달된다 이런 거지. 미달된다. 50%안 돼도 당선은 되잖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비율에 대한 가정 검증인데 하나만 더, 분산에 대한 가정 검증 하나만 더 설명하면 카이저 스퀘어 분포를 이용한 가정 검증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이런 거지. 어느 비누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누 20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그러니까 N이 20개, 그죠? N이 20개. 두 개에 대한 표준 편차를 측정해 본 결과 2.5g이 나왔다. 그러니까 얘는 S값이야, 그죠? S값. S가 2.5 나와. 유해수준 0.05에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누의 무게에 대한 표준 편차가 2g을 넘을 것인지, 2g인지가 아니라 넘을 것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우측 검정하라는 얘기라고 그죠. 넘을 것인지의 여부를 검정해라. 생산되는 비누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 말이 있어야 돼. 카이스케어 분포도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표준 편차가 2g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립가설 시그마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쓰고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계무가설은 시그마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놓고, 아니면 원래 요 의미가 그렇다고 했죠. 실제로 크다는 주장 이걸 보려고 할 때 그냥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예 그 분산으로 바꿔 써도 돼요. 시그마는 4보다 크다, 그죠? 그러면 얘가 분산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분산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 그럼 나머지는 뭐 유의 수준 알파 0.05. 얘가 크다 하니까 우측 검정하는 거잖아, 그죠? 카이스케어 분포에서. 그러면 찾기도 쉽지, 우측 검정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카이스케어 분포인데 이 자리 얘가 0.05, 그죠? 그러면 여기 임계치 0.05고 자유도는 19, 그죠? 아까 n이 20개였잖아, 그지? 자유도 19. 이거 10일 때 이거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그죠? 임계치. 여기 찾아놨네, 여기 딱 30.14. 아까 찾아본 것 같기도 하다, 그죠?
30.14. 그러니까 이제 굳이 아까처럼 똑같이 방식으로 써보면 파이스퀘어 통계량 값이 있죠? 통계량 값이 30.14. 작거나 같으면 H0 채택이고, 그죠? 그 다음에 파이스퀘어 값이 30.14보다 크면 H0 기가. 그래서 여기 3번이지, 얘가 3번이야, 그죠? 여기 채택 영역 기하경을 표시한 거고, 4번은 이렇게 통계량 계산해야지, 4번을. 이거는 시그마 제곱 분의 n-1의 s제곱. 그죠? 그럼 요건 여기서 주장하는 값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요거 4고, 요거 19고, 그죠? S제곱은, S가 아까 2.5잖아, 그죠? 2.5의 제곱, 6.25,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9.69. 29.69는 약간의 차이로 여기 채택 영역에 들어가, 그죠? 그래서 결론은 H0를 채택한다. 이거 봤단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표시편차가 2g이 넘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지, 그죠? 이렇다고 해서 뭐 2g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넘지는 않는다. 이 정도 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로치고 보통 이런 크다, 작다라는 주장이 이제 대립가설에 있을 때 기무가설은 전체 영역을 표시하니까 이렇게는 써놓지만 해석할 때는 그냥 등호 개념으로, 그죠? 그래서 넘지 않는다, 또 작다는 주장이 있을 때는 작지 않다, 뭐 이런 정도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2g을 넘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그죠? 겸손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할만하죠? 오케이. 됐어. 수업 회장님이 오케이 했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진도를 안 나갈 건데 우리가 원래 이런 것도 했어야 된다라는 것만 내가 보여줄게. 실제로 나중에 연구하고 주사 방법도 하려면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국가에 우리가 못 가서 각도 검정, 독립성 검정,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카이스케 분포 갖고 검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우측 검정해놓고 다 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그 성적이 분포 뭐 이런 거는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럼 실제로 어떤 한 클래스의 성적표를 쭉 해갖고 평균 분산 구해가지고 그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 은행이나 뭐 또 병원에 단위 시간당 도착하는 고객의 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죠? 그거 실제로 통계 내갖고 그 집어넣어서 과연 얘가 또 포화성 분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게 적합도 검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카이스케 분포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저거 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검정 통계량 값 계산할 때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여기 E는 정확히 정규 분포가 따른다든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요만큼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기대값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값을 이제 그 분포도에 따라서 찾아 계산해 놓고 실제 관찰치, 5로 표시된 게 관찰치야. 실제 관찰 도수. 그거 해가지고 저 카이스케어 통계량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2의 제곱 이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 통계량 값 계산해 놓고 그러면 이제 그 임계치는 이게 n-1의 그 자유도에 따라서 이제 카이스케어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주의 수가 저게 이제 칼럼이 C게 있으면 C에서 A를 빼서 그게 자유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통계량 값하고 EPS 계산해서 이제 이거 이상 되면 기후 가서 기가 그러면 처음에 뭐 정규 분포이다 라고 세워놨는데 이게 기각되면 정규 분포 아니다 되는 거고 포화정 분포이면 이다 아니다 세워놓고 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적합도 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검정은 그것도 이제 주사위가 공정하게 만들어졌는지 주사위가 1부터 6까지가 다 6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정확히 6분의 1이 되려면 우리가 48번 던지면 그죠? 그러면 주사위 도수가 도트 1도 8번 다 8번씩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기대 변도야. 근데 실제로 던져보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관찰 도수라고 그죠? 그거 갖고 아까 그 계산해가지고 이제 통계량 계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독립성 검정은 이게 교차 테이블. 거기서 분할표에서 이게 이제 두 변수간이 서로 독립이냐 아니면 상관 정도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럴 때도 이 카이스케 분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남녀하고 성별하고 어떤 브랜드가 ABC가 있다 그러면 성별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조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할 때 이런 거 많이 해요. 교차 분석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차 분석이 다르게 말하면 그 안에서 통계적으로 말하면 독립성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독립이다 그러면 저 비율대로 가야 되거든요. 남녀 비율을 80대 70 요 비율로 그러니까 15분의 8, 15분의 7로 했다면 저거는 실제 이제 관찰 도수고 기대 도수는 저렇게 26.667, 30.333 이렇게 나오면 정확히 독립이라는 얘기야. 그죠? 남녀별로 특별히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비율대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대 도수 계산해 놓고 실제 관찰 도수는 저 20, 30, 40 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아까 카이스케어가 계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하나 계산이 틀려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밑에 분모가 기대 도수고 또 앞에는 관찰 도수 마이너스 기대 도수잖아,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거 못해요. 이거 26.667을 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통계량 값을 계산해 놓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여기서는 또 이제 그 분할표니까 그 행열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그 자유도는 그 R-1 곱하기 C-1이 돼. 그 무슨 얘기냐면 그 3행 3열의 교차표면 그죠? 교차표면 3행 3열 9칸이 있을 거잖아, 그죠? 9칸이 있는데 9칸 중에 우리가 자유롭게 써 넣을 수 있는 칸은 4칸밖에 없어요. 왜냐면 합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럼 여기 그 하나, 둘, 세 개 더해서 여기 나와 있어, 그죠? 합계가 있어. 앞에 2개 나와 있을 때 나머지 하나 자동 결정이지,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그 밑에 열로 봐도 그 뭐 세 칸이 있어. 근데 합계가 있어, 그죠? 그럼 2칸이 정해지면 나머지 잠깐 자동 결정이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칸은 9칸이지만 자유롭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그 칸은 4칸 정해지면 나머지 5칸은 자동 합계에 맞추려면 정해지는 거지. 그게 자유도라고. 자유도가 그런 거잖아, 그죠? n-1 되는 게 뭐냐면 전체 n개가 있는데 합계가 정해졌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n-1개밖에 없어. 나머지 하나는 자동 결정이야. 좀에 그거 설명했잖아. 그 까나리 액젓을 벌칙으로 먹어야 된다, 그죠? 4명이 먹어야 되는데 4명이 10잔을 다 먹어야 돼. 그러면 앞에 3명은 지가 먹고 싶은 양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앞에 3명이 7잔밖에 안 먹었으면 네 번째 사람은 남은 거 3잔 다 먹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만 자유의사가 있다. 그게 자유도라고 했잖아. 분할표에서는 얘가 이제 행열로 되어 있으니까 3칸이다. 그러면 3칸에서 1 빼고 3에서 1 빼고 또 이제 열에서 또 1 빼고 그럼 2 곱하기 2 그래서 4칸만 자유도. 그래서 여기 자유도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잖아, 그죠? R-1 곱하기 C-1 이게 자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자유도가 항상 n-1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n1 거기까지 우리가 진짜 못 나가서 그렇지 두 집단 간 뭐 할 때는 n1 플러스 n 또 마이너스 2가 자유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리죠. 저렇게 해서 임계치 찾아놓고 이거 통계량 계산해서 얘가 더 크니까 이거 기각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독립이 아니다 이거죠. 독립이 아니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성별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장조사 뭐 할 때 교차 분석하면 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카이스케 분포 갖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해보면 재밌는데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춰갖고 좀 못했고요. 이제 이것도 많이 해요. 이건 지금 뭐 변수가 하나일 때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 회귀 분석 1차식만 넣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독립 변수가 2개 이상 되면 이제 중회귀 분석까지 가야 되는데 이 회귀 분석, 상관 분석 이런 거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광고비하고 매출액의 관계, 그죠? 광고비를 얼마 투입하면 매출액이 얼마. 이거 자료가 쭉 있으면 광고비하고 매출액이 이제 어떤 비례 관계가 있는지 회계식 기회가